흰머리 때문에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하루 사이에 싹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그때 마음이 툭 하고 내려앉습니다. 염색해야지. 그런데 염색약 냄새만 떠올려도 두피가 먼저 긴장되죠. 따가움, 열감, 빠지는 머리.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찍힌 제 정수리 사진을 봤습니다. 순간 멍해졌습니다. 흰머리뿐 아니라 숱까지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날 밤 정말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매번 염색을 해도 변하는 건 없고 두피만 더 약해지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놀랍게도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커피, 노른자, 그리고 단 하나의 재료. 이 세 가지가 만나면 흰머리가 자연스럽게 눌리고 두피는 편안해집니다. 독한 염색약을 바를 때 느끼던 그 따가움이 아예 사라집니다. 색도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그대로 따라해도 실패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그 한 끗 차이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걸 몰라 몇 번이나 실패했죠. 여기까지 들으셨으니 제 소개를 조금은 드려야겠네요. 저는 40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 김지원입니다. 두피와 모발을 평생 들여다본 사람이지만 정작 제 머리가 먼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험했고 그 결과로 지금 이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머리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요즘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 머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쓰는 황금 비율 비법을 그대로 알려드릴 거니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흰머리는 단순한 나이가 아닙니다. 두피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그 균형을 다시 세우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흰머리 걱정, 두피 자극, 염색 공포, 정말 끝낼 시간입니다. 흰머리가 왜 이렇게 빨리 느는 걸까요? 대부분은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고 말합니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피를 자세히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흰머리의 시작은 나이가 아니라 지친 두피입니다. 두피가 피곤해지면 색을 만드는 세포가 먼저 멈춥니다. 그 결과가 바로 흰머리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흰머리를 가리려고 독한 염색약을 바릅니다. 염색을 하는 순간은 속이 시원하지만 두피는 그때마다 상처를 조금씩 더 입습니다. 그래서 염색을 할수록 두피는 더 약해지고 약해진 두피는 더 빨리 흰머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진료실에서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염색을 하면 할수록 흰머리가 더 늘어요. 처음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두피를 보자마자 이해했습니다. 두피가 마르고 얇고 군데군데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햇빛에 탄 피부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색은 가려지고 있지만 두피는 계속 망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흰머리를 가리기 전에 두피부터 살리자. 그때부터 제 머리에 직접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조합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커피 노른자 호호바 오일입니다. 먼저 커피입니다. 커피에는 색소와 함께 두피를 깨우는 여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바르면 색이 살짝 입혀지긴 합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커피만 사용하면 색이 너무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비 한 번 맞고 샴푸 한 번 하면 금방 흐려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커피 염색은 소용없다고 말하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커피 혼자서는 유지력이 약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른자입니다. 노른자 속 레시틴은 천연 코팅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머리카락 겉면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색소가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또 머릿결이 덜 상하게 해주기 때문에 커피와 함께 쓰면 염색인데도 트리트먼트한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커피와 노른자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말한 순한 오일의 정체가 바로 호호바 오일입니다. 호호바 오일은 피부과에서도 자주 쓰는 오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우리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와 비슷해서 두피에 발라도 자극이 적고 막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름처럼 답답하게 숨을 막지 않고 얇고 부드러운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호호바 오일이 들어가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두피가 훨씬 편안해진다는 것. 염색약을 쓸 때 느꼈던 따가움, 화끈거림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 색이 모발에 더 잘 붙는다는 것. 호호바 오일이 커피 색소와 노른자의 성분을 머리카락 표면에 고르게 퍼뜨리고 얇은 막처럼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커피는 색을 주고 노른자는 코팅을 하고 호호바 오일은 두피를 지키면서 색을 고정한다. 이 세 가지가 만나야 비로소 두피는 편안하고 흰머리는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조합을 써보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머리에서 염색약 냄새는 안 나는데 왜 더 또렷해 보이죠? 머리가 까맣다기보다 그냥 젊어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에요. 무엇보다 두피가 안 아파서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건 그냥 미용 팁이 아니라 건강법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원리의 절반입니다. 이제 남은 절반은 어떻게 섞느냐, 어떤 순서로 바르느냐입니다. 같은 재료를 써도 섞는 순서와 온도, 비율이 틀리면 색은 탁해지고 머릿결은 떡지고 두피는 답답해집니다. 제가 수십 번 실패하면서 깨달은 건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커피와 호호바 오일을 먼저 섞을 것. 둘째, 노른자는 반드시 식힌 후에 넣을 것. 셋째, 두피에 올리기 전에 손가락으로 점도를 꼭 확인할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커피, 노른자, 호호바 오일을 정확히 몇 스푼씩 어떤 온도에서 어떤 순서로 섞어야 하는지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메모하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호호바 오일까지 준비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재료를 갖고도 실패하는 이유는 정해진 순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재료인데도 어떤 분은 자연스러운 흑발 느낌이 살아나고 어떤 분은 색이 얼룩지거나 빨리 빠져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 순서와 온도 차이입니다. 먼저 커피를 준비해야 합니다. 믹스커피가 아니라 순수한 커피 가루여야 하고 가능한 진하게 우려야 합니다. 이때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은 상태가 좋습니다. 물이 팔팔 끓는 상태에서 바로 섞으면 커피 향은 살아도 색소 구조가 깨져서 모발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따뜻함이 살짝 남아있을 정도, 딱 그 상태가 적당합니다. 여기에 호호바 오일을 먼저 섞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커피 색소가 오일을 만나면서 모발 표면에 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기초막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2단계에서 이미 색의 선명도가 절반 이상 결정됩니다.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어보면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 감촉이 나와야 다음 단계가 잘 이어집니다. 온도가 충분히 내려갔다고 느껴질 때 그제야 노른자가 들어갑니다. 노른자가 먼저 들어가면 레시틴이 제대로 섞이지 않고 알갱이가 분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식힌 후에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숟가락으로 12분 정도 저으면 어느 순간 색이 묽은 크림처럼 변합니다. 바로 그 점도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발랐을 때 흐르지 않고 두피에 닿아도 답답하지 않은 정도의 밀도. 이 상태를 만들면 머릿결은 코팅되고 두피는 편안해지면서 색이 자연스럽게 고정됩니다. 머리에 바를 때는 두피부터가 아니라 흰머리가 많은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정수리, 앞머리, 옆머리 순으로 차근차근 올려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두드리듯 발라주면 흡착력이 좋아집니다. 힘을 주어 문지르는 방식은 두피를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르면 마치 미세하게 따뜻한 막이 씌워지는 느낌이 올라옵니다. 2단계에서 두피가 편하구나 하는 감각이 들면 잘 된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짧게 두면 색소가 깊이 들어가지 않아 금방 빠지고 너무 오래 두면 오일막이 과도해져 머리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시간은 약 1시간. 두피가 예민한 분도 이 정도면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머리에 랩이나 수건을 가볍게 감아주면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색이 더 잘 스며듭니다. 그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헹굴 때는 샴푸를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샴푸를 쓰면 막 형성된 색소막이 바로 떨어져 나갑니다. 대신 집에 있는 사과식초나 레몬즙을 미지근한 물에 1스푼 섞어 머리 전체를 천천히 적셔주세요. 식초의 약산성이 노른자와 오일의 잔여막을 정리해주면서 모발의 큐티클을 자연스럽게 닫아줍니다. 그래서 색이 안쪽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향은 금방 사라지고 끈적임도 남지 않습니다. 샴푸는 다음 날부터 쓰면 충분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따라한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커피 냄새도 안 나는데 머리가 훨씬 또렷해졌어요. 흰머리가 사라진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워졌어요. 무엇보다 두피가 편해서 너무 좋네요. 사실 이 편안함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두피가 안정돼야 흰머리도 느리게 자라고 색도 오래 유지되고 머리카락 자체의 생기도 돌아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만든 이 베이스에 어떻게 바르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머리의 뿌리 힘, 윤기, 색 유지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바른 후의 관리법입니다. 이 관리법을 알면 흰머리 속도 자체가 확 줄어듭니다. 흰머리를 덮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 중요한 건 그 상태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염색이나 커피팩을 바른 직후만 신경 쓰고 그 다음을 놓칩니다. 사실 진짜 변화는 바르고 난 뒤부터 시작됩니다. 두피가 안정되는 시간, 모근이 힘을 되찾는 시간, 색이 머무는 시간이 모두 그 구간에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두피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기 전에도 지치고 바른 뒤에도 색을 잡느라 바쁘기 때문에 그날 하루만큼은 두피에 자극이 가는 행동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드라이 바람, 빗질을 세게 하는 습관, 고무줄을 너무 세게 묶는 동작들은 두피에 미세한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자극이 색을 흐리게 하고 흰머리가 다시 도드라져 보이게 합니다. 두피를 쉬게 한다는 건 단순히 가만히 둔다가 아닙니다. 공기와 온도가 부드럽게 닿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를 자연 건조하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머리가 완전히 마른 뒤에는 손바닥으로 두피를 가볍게 눌러보세요. 뜨겁지 않고 편안한 느낌이 들면 잘 된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저녁 두피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무엇을 바를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진짜 중요한 건 밤입니다. 우리 몸의 재생 리듬은 밤에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두피가 회복되는 시간도 바로 그 시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손바닥에 호호바 오일을 아주 조금 떨어뜨려 양손으로 비벼 체온으로 데운 뒤 두피에 가볍게 눌러주듯 바릅니다. 문지르지 않고 비비지 않습니다. 그저 손바닥의 따뜻함이 두피에 닿도록만 해줍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로 두피의 수분막이 회복되고 커피팩으로 얻은 색도 오래 유지됩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피 온도입니다. 두피가 차가워지면 혈류가 떨어지고 혈류가 떨어지면 색소를 만드는 세포 활동이 둔해집니다. 흰머리가 빨리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온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샴푸를 하실 때 너무 찬물로 헹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등에 닿았을 때 조금 따뜻하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활 습관도 크게 영향을 줍니다. 특히 피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밤늦게까지의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는 모근을 수축시키고 색을 만드는 세포를 단번에 멈추게 하는 강력한 원인입니다. 흰머리가 갑자기 확 는 분들은 대부분 잠이 들기 전까지 긴장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잠들기 30분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하고 방 조명을 너무 밝게 하지 말고 심호흡을 천천히 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모근에 전달되는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으면 두피도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함이 흰머리 속도를 현저히 늦춰줍니다. 또 한 가지, 머리를 감는 횟수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2번 이상 감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두피가 건조해지고 색도 빨리 빠지고 모근도 약해집니다. 하루 1번, 그것도 저녁에 감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밤 동안 두피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흰머리가 많이 집중된 부위는 손끝으로 톡톡 두드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 혈류가 살아나면 색소 세포가 다시 힘을 내기 때문입니다. 세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기 등을 토닥이듯 아주 부드럽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관리법을 지키는 분들은 생유지력이 훨씬 길어지고 흰머리가 자라는 속도도 눈에 띄게 늦어집니다. 특히 두피가 편안해지는 느낌을 금방 받습니다. 이 편안함이 바로 두피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흰머리 문제의 근본을 바꿉니다. 아직 더 드릴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어떻게 하면 흰머리가 아예 덜 자라게 할 수 있나요? 색이 오래 가려면 뭘 더 해야 하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피가 하루하루 회복되면서 흰머리가 줄어드는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구체적인 흐름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머리 이야기를 이렇게 깊게 나눈 건 참 오랜만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고 들은 변화들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흐름만 골라 정리한 것들이었습니다. 흰머리를 줄이고 새로 올라오는 머리가 더 진해지도록 만드는 과정은 결코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피의 상태가 바뀌고 모근이 힘을 되찾고 색소세포가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이어간 분들이 공통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흰머리가 예전처럼 금방 올라오지 않아요.
새로 자란 머리가 완전한 흰색이 아니라 회색이에요. 이게 가능한가요? 두피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흰머리가 자라는 속도가 늦어지고 색이 아주 옅은 회색에서 짙은 색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빠르게 나타나는 분도 있고 조금 천천히 오는 분도 있지만 두피가 안정되면 방향은 모두 같습니다. 머리가 다시 색을 찾아가는 길을 스스로 열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두피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머리 자체가 힘을 되찾습니다. 두께가 조금 달라지고 빠지던 양이 줄고 빗질할 때의 느낌도 부드러워집니다. 흰머리를 관리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 머리 전체의 건강까지 건드려주는 셈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저는 늘 두피는 참 솔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지면 바로 드러나고 편안해지면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조용한 변화가 쌓여서 어라? 요즘 머리가 왜 더 단정해 보이지? 이런 느낌이 먼저 찾아옵니다. 남이 보기 전에 본인이 먼저 느끼는 변화입니다. 그 순간이 저는 가장 반갑습니다. 그게 회복의 신호니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큰 결심도 완벽한 실행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들으신 흐름을 당장 내일부터 아주 작게라도 이어가는 것. 두피를 따뜻하게 해주는 습관, 과한 자극을 피하는 작은 선택, 그리고 커피 노른자 호호바 오일의 순서를 잊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천천히 반복하면 흰머리는 덜 올라오고 새로 자라는 머리가 더 자연스러운 색을 띠게 됩니다. 두피는 그만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봐주면 회복하고 편안해지면 색을 되찾습니다. 혹시 내 나이에도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스치셨다면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정말로 가능합니다. 저는 70대, 80대 어르신들의 두피에서도 회복의 흐름이 시작되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회복할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머리의 첫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루틴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고 싶다거나 두피와 흰머리에 관한 다음 이야기도 듣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실버튼 틀라디오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공간이 여러분의 머리와 일상의 리듬을 차근차근 회복시키는 작은 쉼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오늘 배운 것처럼 흰머리 속도를 늦추고 새로 자라는 머리가 더 건강해지는 방법들을 가장 편한 시간에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 두피가 이미 준비하고 있는 변화에 제가 조금 더 힘을 보태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머리는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흰머리는 늦어지고 검은 머리는 천천히 돌아오고 두피는 더 편안해질 겁니다. 이제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회복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실버튼 틀라디오는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